안녕하세요, 뷰티양 박진호입니다. 너 납치된 거야. 분명 범죄자인데 섹시미를 발산하며 영화를 찾은 관객들을 사로잡은 마성의 남자가 있었죠. 바로 배우 손석구입니다. 브라운관에서도 마치 텔레비전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치명적인 수컷 냄새를 풍기며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한마디로 슈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덕분에 그의 스타일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 많은 이들이 눈여겨본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었을까요? 오렌지와 백화, 바닐라 향이 펼쳐져 크리미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운과 동시에 순수한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베르팔라 키트 아르마니 프리베의 향수였죠. 실제 사용하는 향수가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는 마침내 이탈리안 꽃띠리 뷰티 아르마니 뷰티 화보까지 찍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찐팬을 자처하며 팬심을 무한정 드러낸 브랜드 아르마니 뷰티, 어딘가 낯설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양성애저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수장의 서브 브랜드 아르마니 뷰티입니다. 국내 1위 뷰티 마케팅 회사 뉴스컴퍼니 대표 포브스코리아 파워리더 전문 뷰티부 등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꿈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1934년 그는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그는 꽤 그림을 잘 그리던 학생이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특별한 꿈이 없던 아르마니는 결국 밀라노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그는 자신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입대를 지원을 했는데 의대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전염성 독감이 시작되면서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들이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며 엄청난 양의 주사를 놓던 그는 의사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학교를 자퇴해버렸죠. 이후 그는 1957년부터 약 6년 동안 군 복무와 병행하며 모조 사진사부터 남성복 바이어, 쇼윈도우 담당자 등 백화점에서 여러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적성을 찾게 되었고 나중에 디자이너들과 교류하여 안목을 기르고 상류층 스타일에 대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이탈리아 출신의 스타일리스트 겸 사업가인 니노 체루티, 귀인이었죠. 자신이 새롭게 런칭한 남성복 브랜드 히트맨의 보조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아르마니는 진짜 옷을 만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옷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했던 그는 니노 체루트 공장에서 한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후 곧바로 히트맨 디자이너 자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사무실 직원을 보조지만 디자이너 자리에 앉힌 격인데요. 하지만 그는 8년 동안 니노 체루티를 위해 일하면서 몸의 곡선을 살리면서도 가볍게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패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함과 동시에 히트맨을 인기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덧 40대가 되었던 아르마니는 히트맨에서 구매 담당으로 일하던 세르지오 갈레오티와 함께 1975년 자신의 이름을 건 조르지오 아르마니 SPA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르마니의 동업자인 연인이었던 세르지오는 아르마니가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영을 모두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르마니가 선보였던 첫 번째 컬렉션 1976년 스프링 썸머 공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성적인 디자인으로 기존에 딱딱했던 남성복의 패드를 제거하는 등 여성복과 같은 부드러움을 도입을 시켰고요. 실루엣만 강조하던 여성복에 남성복다운 실용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스타일에서 탈피해 여성적 굴곡이 아닌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우아해 보이는 아르마니 옷은 시대에 부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리차드 기어의 아메리칸 지골로를 비롯해 각종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조르지와 아르마니의 옷을 입는 배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각종 시상식 여배우를 위한 드레스로 등장을 하면서 대중에게도 친숙한 이탈리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르마니 뷰티의 성공 비결 브랜드 런칭 이후 특히 미국에서 열광하는 실용적이면서 우아한 룩을 세상에 선보이던 아르마니는 1981년에 들어서 무려 본격적으로 사업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가격을 다소 낮추면서 트렌디한 디자인을 살린 엠포리오 아르마니를 출시해 시작으로 유아복, 수영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르마니가 탄생이 되었죠. 특히 향수 사업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로레알 그룹과 2000년도 또 한 번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뷰티 라인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후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서브 브랜드는 확장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도 아르마니의 특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관통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철학, 오늘날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가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 중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브랜드는 화려하거나 아름다움을 포장하는 것이 아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하고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까지 갖춘 옷을 만드는데 지향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당대 다른 유명 브랜드와 달리 중성적인 브랜드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그가 만든 여성복 파워슈트라는 의상을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레 여성의 위상이 또한 올라가던 시기에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모습을 일치하는 마치 우아함의 정석과 같은 아르마니 옷은 여성들의 시선을 뺏기는 충분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서브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도 마찬가지였죠. 로레알 그룹과 손을 잡고 런칭한 뷰티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결 중에 하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패션의 핵심 정체성이 화장품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하게 흐르는 듯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옷처럼 메이크업, 제품 역시 부드러우면서 가볍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를 때는 촉촉한데 바르고 나서 마르면 뽀송하고 부드러우며 마치 피부에 가벼운 실크를 얹듯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이 때문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제품을 단 한 번이라도 써본 소비자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옷을 얼굴에 바른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르마니 뷰티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뷰티와 패션이라는 다른 분야가 있지만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DNA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의 실크 라인은 실크에서 마이스트로 라인의 벨벳에서 페이스 패브릭은 시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재밌는 일화입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남달랐는데요. 아르마니 패션쇼에서 메이크업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이 제품은 꼭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제품 위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가 아르마니의 서브 브랜드를 넘어 명품 뷰티 브랜드로 성공하는데 원동력 작용을 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아르마니 뷰티의 매력,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성소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르지오 갈레오티는 그의 동업자이자 연인이었죠. 그는 연애 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사랑하는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세르지오가 사망한 이후에 경영인으로 변모에 흔들림 없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러한 그의 성공에는 본성에서 기이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큰 빛을 발휘했습니다. 폐쇄적인 시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며 경영 위기에 봉착한 다른 명품 브랜드와 달리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즐겼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콜라보를 통해 조르지오 아르마니 휴대전화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로레알과 협업을 통해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브랜드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도 세상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르마니 뷰티의 홍보 모델로 브라질 출신의 모델이자 활동가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발렌티나 삼파이유를 선정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연스럽고 관능적인 브랜드로서 아르마니 뷰티를 더욱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여성은 여자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디자인으로 패션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은 패션을 넘어 뷰티 브랜드를 비롯한 서브 브랜드에게 영향을 미쳐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국에 불을 가져다 주었죠. 8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워커홀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르마니 뷰티 브랜드들은 모든 프로젝트는 그의 최종 결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브랜드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어쩌면 성공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조르지오 아르마니만을 위한 로레알 그룹의 노력 명품 브랜드계에서 LVMH 그룹을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으나 높은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하나둘씩 인수를 했는데요. 그 결과 LVMH 그룹은 수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일론 머스크와 포브스 선정 전 세계의 부자 1위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LVMH가 인수하려고 눈독 들이던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마니는 끝끝내 자신의 제국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패션 브랜드가 대규모의 그룹화가 되는 게 패션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게다가 명품 브랜드가 너도 나도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동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매출은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경영 위기 속에서 일부 서브 브랜드를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서브 브랜드 중 아르마니 뷰티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르마니 뷰티
뷰티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브랜드 정체성을 고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수한 제품의 품질 덕분이었는데요. 이는 로레알 그룹의 조르지오 아르마니만을 위한 노력이 깃든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레알 그룹에서는 아르마니 뷰티를 위해 마이크로필이라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아르마니 뷰티에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철학을 더욱 녹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덕에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제품들은 입자가 극도로 미세하게 정제될 수가 있었으며 그 고운 입자들은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을 내며 아무리 덧발라도 밀리지 않는 매끈한 실크 같은 피부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아르마니 뷰티가 베이스 맛집이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우아함은 주목받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르마니 뷰티의 성공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브랜드 철학을 고수함과 동시에 로레알과 협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적용해 관능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뷰티 브랜드를 런칭할 수가 있었죠. 아르마니 뷰티는 뷰티 브랜드사에서 우수한 품질로 입소문이 나면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아함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명언인데요. 그의 말처럼 아르마니 뷰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여성적 굴곡을 강조한 것이 아닌 실용성을 강조한 우아한 룩을 선보이며 패션계에 주목받은 것처럼 인위적인 화려함을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우아함을 진 제품을 선보이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멀리 내다본 덕분에 일찍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쌓을 수 있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 8순이 넘어 그에게는 여전히 다음 행보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 브랜드들 역사를 한번 보면서 결국은 이 사람, 그 인물에 대한 그런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100% 맞춰주는 것보다 이 개개인의 인물들, 아르마니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고집, 이런 습관 덕분에 결국 소비자들과 이 회사는 그의 철학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성공하는 브랜드들의 공통점들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르라보라는 브랜드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르라보, 이소, 그리고 아르마니, 다양한 브랜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은 고집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결국은 확고한 나의 철학이 있고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왕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뷰티 브랜드 관련된 인사이트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